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러시아 본토의 국가 시설이나 무기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면서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사실 얼씨카나 얼씨 헬기 같은 무선 조종 제품들은 우리가 어릴 때도 가지고 놀던 장난감 같은 제품들이었는데 왜 21세기 들어서 첨단 기술 취급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드론 기술이 21세기 들어서 발전한 이유는 테슬라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왜 군사와 산업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지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기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표적 드론으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1930년대 말에 미군은 무인 비행 기술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서 최초의 군용 드론인 레디오 플레인 OQ-2가 탄생했습니다. 이 드론은 파일럿의 훈련용으로 사용되었고요. 1960년대 들어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정찰 드론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적의 위치와 동태를 감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GPS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드론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이 됐고요. 중간에 침체기를 겪다가 2010년대부터 상업 용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아마존이 드론을 물류 시스템에 도입하려는 시도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 기술로 넘어오면서 배터리, 소형화 센서, AI의 발전이 드론 기술의 특이점을 일으켰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드론의 채공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려줬고,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감지 센서를 소형화한 기술은 정밀 감시와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AI는 드론의 자율비행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만들어줬고요.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이 협력해서 군사작전이나 물류작업을 수행하는 수험드론 기술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방위 분야에서 드론 기술이 실전에 배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 본토 국가시설과 주요 무기 타격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저렴한 가격으로도 감지나 요격이 어려운 주요 대상물을 요격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고전 무기들과 비대칭 군사력으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 분야로 넘어가면 배송과 모빌리티 분야로 시장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일단 배송 부분은 아마존이나 UPS 같은 배송 필수 기업들이 맞춤 배송 자동화를 위한 프로세스로 개발해 왔고요. 모빌리티 분야는 고효율 배터리와 프로펠러 비행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플라잉카의 현실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중전력과 다중 프로펠러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안정성 부분도 추후 일정 수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되는 부분은 만에 하나 추락한다면 사망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상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안정성 문제는 자율주행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론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들 현황을 보면 대부분 군사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애초에 드론 기술 자체가 산업적 기여보다 군사적 사용 시 이점이 큰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군사적인 방향성을 염두한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군사 분야 대표 상장사 중에는 에어로바이런먼트가 있고, 산업 분야로는 아마존과 글로벌 운송에서 DHL과 양대산맥인 UPS가 있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의 경우에는 헬기형 드론보다는 무인 소형 항공기 형태로 고속주행이 가능한 형태의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에어프라임 프로젝트가 가장 유명한데, 최근 회자되었던 항공모함 영상의 경우 페이크 영상으로 드론 배송을 진행한다고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텍사스나 애리조나 일부 지역에서만 테스트 운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충돌, 추락, 소음 민원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드론 배송 건당 $63에 달해 경제성이 없어 작년에도 드론 배송 건수는 1,000건도 안 되는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베조스가 우주 경쟁에서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보다 사업 속도나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상장사 중에는 제너럴 아토믹스의 MQ-9 리퍼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드론으로 보긴 어렵고 무인 소형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공에서 장시간 채공하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터키 바이카르 디펜스사의 바이락타르 TB2는 저비용 고효율로 분쟁 지역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DJI 같은 중국 기업들도 다수 있는데, 휴대용 짐벌로 유명한 오즈모 포켓 짐벌도 DJI 제품입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 기업들이 퀄리티적으로도 우수한 상태라는 반증이고요. 애초에 저단가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스타트업 진출이 용이한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제3국에게도 유리한 시장입니다. 드론의 시장 규모를 보면 2030년 기준으로 약 214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평균 전망이 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애초에 방위와 산업시장이 혼합된 시장이라 100조 이상의 시장으로 분류되는 상황이죠. 일단 드론은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소형화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여력이 있어서 선진국이나 후진국 할 것 없이 효율적인 군사 전략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의 방산 매출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파 혹은 네트워크 기반의 연결에 있어서 EMP 등 전자무기나 해킹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술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아날로그식 유선 조종으로 이루어지는 드론 기술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드론들의 비행 테스트가 관찰된다는 부분을 감안할 때 미래에는 AI를 탑재하고 외부 전파를 차폐하여 외부 전파가 아닌 자율주행 형태로 움직이는 드론들을 구축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요 시장이 탄탄한 상황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이 진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드론 기술을 알아봤는데 저비용 고효율로 정보전과 군사 시스템 파괴라는 면에서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드론 기술이 AI와 융합되면서 미래 전쟁과 산업 양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블랙헌터 에코티였습니다.